일장 완벽한 며느리의 달콤한 가면. 그날 밤 며느리가 저에게 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주제에 왜 이 집에 계속 있으려고 해? 완벽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7년 동안이나 그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는지를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며느리 수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이죠.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혹시 몸살 기운 있으실까봐 걱정했어요. 언제나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보는 수연이. 정말 고마운 아이입니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왔구나. 오늘도 고생 많았지?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나물 발견해서 사왔어요. 시금치인데 정말 싱싱하더라고요. 참 세심한 아이구나. 내가 시금치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니. 수연이가 주방으로 향하며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이 참으로 야무집니다. 7년 전 우리 민수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이 항상 밝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시금치도 살짝 데쳐서 무침 만들고 멸치볶음도 할게요. 아이고, 맨날 너만 고생시키네. 미안하다, 얘야. 뭐가 미안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걸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저도 정말 기뻐요. 아니, 정말로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친딸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우리 민수가 정말 복받았어. 이런 좋은 아이를 만나다니. 부엌에서 수연이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채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네요. 어머님, 차가우실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대추차 우려놨거든요. 괜찮다, 얘야. 너 요리하느라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바쁘긴요. 이런 게 바쁜 게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연이가 대추차를 끓여서 가져다 줍니다. 컵까지 따뜻하게 데워서 주더라고요. 어머님, 조심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고맙다, 수연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정말 따뜻해졌어.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아이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저녁 7시, 우리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여보, 고생했어. 아이고, 아들아.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여보,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 뭘 해줬어? 수연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하고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했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 나도 다 좋아해. 고마워, 여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가득해요. 어머님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 간이 어떤지 맛 좀 봐주세요. 맛있겠다. 우리 며느리 손맛은 정말 끝내주거든. 한 숟갈 떠서 맛을 봤는데 정말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수연아, 너 요리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 있어요. 민수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정말 맛있어. 우리 엄마도 맛있게 드시고. 내가 정말 좋은 와이프 만났네.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건데 맛없을 리가 있나? 수연아, 너도 많이 먹어라. 너만 우리 챙기고 너는 또 제대로 안 먹을 거 아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저도 배가 고파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녁을 다 먹고 나니 수연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너 혼자 다 하게 할 수는 없지. 괜찮아요, 정말로요. 어머님은 TV 보시면서 쉬세요. 금방 할게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고 수연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마친 수연이가 거실로 나와서 말합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오늘 마트에서 좋은 갈비 받았거든요.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저도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여보도 갈비찜 좋아하잖아요. 맞아, 엄마. 여보 갈비찜 정말 잘해.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씩 뭔가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대답이 조금씩 늦는다고 할까요? 그런 미묘한 위화감 같은 게 있었어요. 수연아, 너 요즘 회사 일이 힘들지 않니? 가끔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바쁜 시기라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알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평상시에 다정한 수연이가 돌아왔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느꼈나 봐요. 어머님, 저희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들어가서 쉬어라. 오늘도 고생했어, 수연아.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라 즐거웠어요. 어머님도 일찍 주무세요. 엄마,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응, 들어가거라.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하니까 푹 쉬어라. 부부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던데 나는 정말 복 받았어. 수연이는 정말 착하고 예쁘고 효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왜일까요? 가끔씩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는 건, 수연이가 웃을 때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7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항상 나를 잘 챙겨주는데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생기는 사소한 감정들이겠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완전히 편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수연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느라 힘들 텐데 내가 괜한 트집을 잡으면 안 되지. 그날 밤도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집, 화목한 가족, 그리고 완벽한 며느리. 이보다 더 행복한 일상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완벽했던 가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보게 될 수연이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민수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민수가 없을 때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7년 동안 제 곁에 있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완벽한 연기자였다는 걸요. 이장 가면에 생긴 작은 균열.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단둘이 남은 그 순간, 수연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수연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죠? 아침 든든하게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고마워, 여보. 엄마 오늘도 잘 모셔줘. 당연하죠. 어머님, 오늘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다, 얘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민수가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팀 회식이 있어서요.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여보, 저녁은 회식 때문에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머님하고 둘이서 드세요. 알겠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메뉴로 준비해 드릴게요. 정말 다정한 며느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연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거든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처럼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수연이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뭔가 목소리 톤이 다른데 평소보다 차가운 느낌이에요. 네, 수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죠? 심심하다고? 이상하네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오늘은 왜 심심하냐고 물어보지? 심심하긴. 뭘? TV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지 뭐. 아, 그렇구나요. 수연이의 대답이 굉장히 시큰둥해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수연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뭔가 했더니 청소용 고무장갑과 걸레였어요. 이게 뭐니? 청소용품이요. 어머님께 드리는 거예요. 청소용품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지?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심심하실 때 청소라도 하시라고요. 잠깐, 뭔가 이상하네요. 이게 정말 우리 수연이가 하는 말인가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이러던 아이가. 수연아, 나한테 청소를 하라고? 네. 뭐 다른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다른 할 일이 없다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요? 수연아, 너 오늘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니? 평소랑 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은데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예민하게? 나를? 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저를 예민하다고? 뭔가 정말 이상해요. 목소리도 그렇고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어제까지의 수연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수연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별일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집에서 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수연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요. 어디 가는데? 언제 돌아와? 금방 올게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서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지? 오늘 수연이가 정말 이상해. 청소용품을 선물이라고? 그것도 심심하실 때 청소라도 하라고?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 그리고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라니. 마치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수연이도 사람인데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회사 일이 힘들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수연이가 돌아왔을 때였거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친구를 만났다는 건 알겠는데 평소 같으면 어머님, 혹시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 아이가 오늘은 그냥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저녁 뭐 할까? 민수는 회식이라고 하던데. 아, 그냥 간단하게 드세요. 저는 친구랑 먹고 와서 배불러요. 간단하게 드시라고? 보통 때 같으면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던 아이가 그럼 우리 같이. 저는 정말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드세요. 뭔가 정말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이렇게 차가우게 구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목소리인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어요. 여보, 왜 벌써 돌아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또다시 완전히 바뀌는 걸 본 건요. 아까까지 차가웠던 표정이 순식간에 밝은 미소로 바뀌었어요.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요. 아이고 여보, 일찍 들어왔네요. 회식은 어떻게 됐어요? 아, 회의가 일찍 끝나서 회식도 일찍 끝났어. 그래서 집에 왔지. 다행이에요. 많이 피곤하시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엄마는 저녁 드셨어요? 그때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아직 안 드셨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메뉴로 할게요. 분명히 아까는 간단하게 드시라고 했으면서 수연아, 아까는 간단하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니? 수연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 여보가 없으실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여보가 계시니까 당연히 제대로 준비해야죠. 뭔가 이상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저녁 먹자.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응, 뭐든 좋다. 그때 수연이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금방 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해주고 마치 아침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맛있네. 엄마도 맛있게 드시고. 응, 맛있다. 수연이 덕분에 맛있는 밥 먹고 있어.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뻐요. 정말 평상시와 똑같은 수연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는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저녁을 마치고 민수가 씻으러 들어간 후 저는 수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연아, 너 오늘 왜 그랬니? 아침에 민수 나간 후에 말이야. 어떻게 그랬다는 거예요? 청소용품 주면서 심심할 때 청소하라고 하고 평소랑 다르게 말하고. 아, 그거요? 정말로 어머님이 심심해 하실까봐 그런 거였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까 그 차가운 눈빛이나 목소리가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래도 말투가 좀 이상했어. 평소에 너 같지 않았다고.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와 똑같았는데요. 또 예민하다는 말을 하네요.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을. 그날 밤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수연이가 민수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다가 민수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수연이가 7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루 이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수연이가 지금까지 연기를 해온 건 아닐까? 민수 앞에서만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실제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7년 동안 그런 완벽한 연기를 할 수는 없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거야.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보고 나서는 이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 민수가 출근하고 나자 수연이가 또다시 변했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요. 어머님, 어제 제가 드린 청소용품은 쓰셨어요? 아니, 아직. 왜 안 쓰세요? 집안이 좀 더러워 보이는데요. 더럽다고? 우리 집이? 수연아, 우리 집이 더럽다고? 아니, 더럽다기보다는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님 덕분에 집이 항상 깨끗해요라고 하던 아이가. 그리고 그때 수연이가 한 말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말이에요. 응? 제가 이제까지 참고 지낸 거예요. 참고 지냈다고? 뭘?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뭔가를 깜빡하고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수연이가 또다시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뭔가 정말 이상하다는 걸요. 3장 충격적인 본색 대폭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제 곁에 살았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완벽한 연기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연기가 끝나는 순간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늦을 것 같아요. 출장 회의가 있어서 아마 밤 10시는 되어야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알겠다.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라. 여보, 엄마 혼자 계실 테니까 잘 챙겨줘.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고.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하고 좋은 시간 보낼게요. 민수가 수연이에게 뽀뽀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7년 동안 들어온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뭐라고 한 거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저는 TV 소리를 좀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매일매일 저런 늙은이 비위 맞춰주느라 죽겠네. 늙은이? 저를 늙은이라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어요. 수연아, 뭐라고 했니?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수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정말 그냥 혼잣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잠시 후 수연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응, 그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머님, 혹시 산책하러 나가실래요? 정말 평상시와 똑같은 다정한 수연이에요. 아까 제가 들은 게 정말 착각이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민수였어요. 아들아, 왜 벌써 돌아왔어?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니? 아, 회의 시간이 늦춰져서요. 집에 서류를 깜빗했어서 가지러 왔어요. 민수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연이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이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마 민수가 방에 들어간 줄 알고 방심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요? 어머님 양로원에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고 우리 집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양로원? 제가 양로원에 가라고? 지금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양로원 가겠다고 말해. 뭐? 뭐라고요? 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더럽고 냄새나는 주제에 왜 이 집에 계속 있으려고 해? 더럽고 냄새나는 주제에?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수연이가 하는 말인가요? 꼴도 싫어. 매일 보기만 해도 짜증나.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잘해주던 그 아이가 제가 안 보는 곳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서류 찾았어요.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180도 바뀌었어요. 여보, 왜 벌써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서류를 깜빡해서 가지러 왔어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이것까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수가 현관으로 향하려다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왜 얼굴이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져 있는데. 수연이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그럼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진짜 병원에 가보세요. 저도 회의 취소하고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너는 회의 가라.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라. 민수가 출근한 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연이가 거실로 와서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 순간에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수연아. 네, 어머님. 아까 부엌에서 한 말. 나 다 들었어. 그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어요.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양로원 가라고 했다면서? 더럽고 냄새 난다고 했지? 수연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아, 들으셨구나. 수연아, 그게 정말 내 마음이니? 네, 정말 제 마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연기도 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나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야?
7년 동안 참고 연기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연기라고? 7년간의 모든 게 연기였다고? 왜? 왜 그랬어? 싫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민수가 마마보이라서 어머님한테 밉보이면 이혼당할까 봐요. 마마보이라고? 우리 민수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했어요. 민수는 절대 저랑 이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수연아, 너 정말로, 네, 정말로 어머님이 싫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싫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어머님 비위 맞춰주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어머님 하면서 가짜 미소 짓느라 입이 아팠어요. 그럼,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수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기 안 할 거예요. 7년 동안 충분히 했으니까요. 수연아, 그래도 우리가 뭐요? 가족?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 아니라고? 7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저한테는 어머님이 그냥 남인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전한 남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가짜 미소 짓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알았으니까 적응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양로원 가시든지요. 양로원이라는 말을 또 하네요. 수연아, 민수가 알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민수는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네, 민수는 마마보이라서 어머님 편을 들겠지만 절대 저랑 이혼은 안 할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하네요. 그리고 설사 민수한테 말씀하신다고 해도 누가 믿겠어요? 7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던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요. 그건 민수는 엄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지어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7년 동안 완벽했던 수연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적당히 포기하세요.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이 집의 주인이라고?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를요.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수연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완벽한 연기자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끝난 지금 진짜 수연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연이의 진짜 모습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장 더 깊은 상처와 완전한 굴욕.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면을 벗어버린 수연이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악랄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수연이는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여보, 아침 먹고 가세요. 응, 고마워. 엄마도 같이 드세요. 그런데 수연이가 식탁에 차린 건 민수 것뿐이었어요. 어머님 건 안 차렸어요.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어봤어요. 왜? 엄마는 안 드시게? 어머님은 나중에 드신다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엄마, 같이 드시죠. 아니야, 괜찮다. 너 먹고 가라. 민수 앞에서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출근한 후 수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어머님 것까지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7년 동안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수연아,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제가 왜 어머님 시중을 들어야 해요? 시중이라고 표현하네요. 예전에는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잘해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님의 하녀가 아니에요. 하녀라고? 며느리를 하녀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수연아, 나는 너를 뭐라고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어머님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좋아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수연이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수연이는 자기 것만 챙겨 먹었어요. 수연아, 나는? 어머님은 어머님이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데워 먹으시든지요.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잘해줘서 당연한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저녁 때 민수가 돌아오자 또 수연이가 변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응, 좀 바빴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 그때 수연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식욕도 없으시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한 적 없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수연이가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수연이는 민수에게만 신경을 썼어요. 제가 반찬을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민수에게만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여보, 이거 좀 더 드세요. 엄마도 많이 드세요. 어머님은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억지로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씻으러 들어간 후 수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민수 앞에서 저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불평한 적이 오늘 저녁에도 하려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잘 안 챙겨준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민수는 저를 믿을 거예요. 7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던 저를요.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하네요. 그리고 설사 민수가 어머님 편을 든다고 해도 저랑 이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해? 민수는 마마보이거든요. 어머님한테 효도하라고 하겠지만 결국 제가 조금만 삐지면 저를 달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민수를 이용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저 없이는 못 살아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다른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그것도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민수가 뭐가 모자라서 뭐가 모자라냐고요? 많이 모자라죠. 수연아, 일단 외모부터가 그렇잖아요. 뚱뚱하고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있고 우리 민수를 그렇게 표현하다니. 그리고 성격도 재미없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만해. 왜요? 사실인데요. 민수가 저만큼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오만불손한 아이네요. 그러니까 민수는 절대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수연아, 너 정말 뭐요?
너 이러면 안 돼.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소리 하시네요. 수연이가 완전히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님, 가족이 뭔지 알아요? 피가 섞였거나 진짜 사랑하는 사이여야 가족이에요. 저희는 둘 다 아니잖아요. 그래도 7년 동안 제가 연기한 거예요.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더욱 가족놀이 안 할 거예요. 가족놀이라고 표현하네요. 그 다음 날도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수연이는 민수 앞에서만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정말 차가웠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도 약 하나 챙겨주지 않았어요. 수연아, 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요? 약이라도 좀. 어머님이 직접 사드세요. 저는 어머님 간병인이 아니에요. 간병인이라고? 가족이 아프면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감기 옮을까봐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말 차가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또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감기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여보, 엄마가 감기에 걸리셨어? 네, 오늘 아침부터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약 사드리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약 드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약은 드셔야죠. 수연아, 우리 약국 다녀올까? 네, 같이 가요. 그렇게 부부가 약을 사러 나갔어요. 돌아와서 수연이가 약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민수 앞에서는 또 이렇게 다정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민수가 출근한 후에는 또 달랐어요. 어머님, 그 약 효과 있어요?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응? 이제부터는 아프면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제 생활이 불편해지는 게 싫거든요. 수연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말을 또 하려는 건지.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 집이 너무 좁아요. 어머님까지 계시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집에서 나가라고요? 수연아, 이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누구 우리예요? 나와 민수. 어머님과 민수라고요? 웃기네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와 민수예요. 주인이라고? 어머님은 그냥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얹혀 산다고? 내가 내 집에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 부부 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요. 부부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신혼집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 7년이나 됐으면서. 그러니까 양로원이든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양로원 얘기를 하네요. 수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요즘 양로원 시설 좋다던데요. 어머님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사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뭐 하실 거예요? 민수 출근하면 혼자 심심하게 있고, 저도 어머님 상대하기 싫고,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네요. 그냥 깔끔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저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편할 리가 있나요? 70 넘은 나이에 집을 나가라니. 수연아, 민수가 알면 뭐라고 할 것 같니? 민수는 몰라요.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해도 결국 제 편을 들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수연이가 정말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민수는 저 없이는 못 살거든요. 어머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만약에 민수가 어머님 편을 든다면, 그럼 그냥 이혼해버리면 돼요. 이혼이라고? 어차피 민수랑 사는 것도 재미없어요. 다른 남자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다른 남자를 찾겠다고? 그럼 어머님도 민수도 다 잃게 되는 거네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 민수가 이런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연이가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었거든요. 5장 게임 체인저의 등장.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결국 거짓말에는 틈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틈을 통해 저는 수연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뀔 때가 왔다는 걸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수연이는 민수 앞에서만 연기하고 저와 있을 때는 정말 차가웠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수연이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민수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고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지? 수연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깜빡했다. 가방을 두고 나왔네. 그러더니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연이가 들어오는데 뒤에 누군가가 더 있더라고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가져와. 늦으면 예약 취소된다고. 남자? 수연이가 남자랑 같이 있다고? 저는 거실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제가 집에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금방 가져올게. 수연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에 서 있던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응, 나야. 조금 늦을 것 같아. 수연이가 뭔가 가져오고 있어. 수연이라고 부르네요. 친구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 그래, 오늘 호텔 예약해뒀어. 걱정 마. 호텔? 호텔이라고요? 수연이 남편은 모르지? 당연히 모르고 말고. 술 마시러 갔다니까. 남편이 모른다고? 그럼 이게. 야, 수연이 진짜 예쁘긴 하다. 결혼한 여자라서 더 자극적이고. 결혼한 여자라서 자극적이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어머님? 갑자기 수연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나는 계속 있었어. 수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뭘 들으셨어요? 수연아, 저 남자가 누구야?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호텔 얘기를 왜 해? 수연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뻔뻔해졌어요. 들었으면 들었다고 하시죠. 수연아,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네, 맞아요. 그렇게 쉽게 인정하다니. 얼마나 오래됐어? 2년 정도 됐어요. 2년? 2년 동안 민수를 속였다고? 수연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요? 웃기네요. 뭐? 민수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거예요. 저 없으면 못 살아서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저도 민수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요. 그럼 왜 결혼했어? 안정적이니까요. 민수는 바람 피울 능력도 없고 저를 절대 의심하지도 않고 돈도 꾸준히 벌어오고 우리 민수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니.
완벽한 ATM이죠. ATM이라고? 자기 남편을? 그런데 사람은 사랑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따로 만든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수연아, 그 남자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결혼한 여자랑 호텔 가는 남자가 그게 뭐 어때서요? 저도 결혼한 몸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정말 뻔뻔하네요. 그 남자도 결혼했어? 네, 했어요. 그럼 너희 둘 다 각자 배우자를 속이고 있다는 거네? 그런 셈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네요. 수연아,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양심요? 양심으로 살면 뭐가 남아요? 그래도 어머님도 젊었을 때 한 번도 딴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로요? 그런 적 없어. 거짓말. 사람이면 누구나 있어요. 없다고 했잖아.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계속할 거거든요. 계속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하세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네요. 민수가 믿을 것 같아요?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믿어? 무슨 증거요? 내가 다 봤다고. 그게 증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7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 그리고 설사 민수가 믿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미 다 계획해뒀거든요. 계획이라고? 민수랑 이혼하고 현우랑 재혼할 거예요. 현우라는 게 그 남자 이름인가 보네요. 그 남자도 이혼할 거라고? 당연하죠.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정말 확신하고 있네요. 수연아,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무섭다고요? 전 현실적일 뿐이에요. 현실적이라고? 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 출발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는데? 민수요? 민수는 글쎄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네요. 어차피 민수도 다른 여자 찾겠죠. 시간이 지나면요. 시어머니까지 있는데 누가 와? 그건 제 상관이 아니에요. 정말 냉정한 아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민수가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서 살라고요. 자립해서 살라고? 7년 동안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놓고 그런데 어머님은 어쩌실 거예요? 네. 제가 없으면 어머님을 누가 챙겨요? 그건 민수 혼자서 어머님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일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양로원 가셔야 할 거예요. 또 양로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라고? 언제 이혼할 건데? 곧요. 현우가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바로 할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네요. 그 순간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아직 안 왔어?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잠깐만. 수연이가 현관으로 나가더니 그 남자와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요. 수연아. 그리고 민수한테 말하든 말하든 어머님 마음이에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더니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잠깐. 뭐요? 너 정말 민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럼 왜 결혼했어? 말했잖아요. 안정적이니까요. 7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7년 동안 연기했던 거예요. 완벽하게요. 정말 무서운 아이네요. 그럼 나도? 어머님도 뭐요? 나한테 잘해준 것도 다 연기였어?
당연하죠. 어머님을 좋아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어머님하고 민수 비위 맞춰주느라요.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연기 안 할 거거든요. 수연이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수연아, 그래도 7년 동안. 7년 동안 뭐요?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이요? 수연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정은 진심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는걸요. 그러고는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수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민수와 이혼할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올 뿐이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이가 뭐라고 했나?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요. 아니야, 수연이는 잘해주고 있어. 그럼 뭐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잘 모실게요. 우리라고 하네요. 수연이까지 포함해서. 민수는 수연이가 곧 자기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연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요. 그 아이가 아무리 완벽한 연기자라고 해도 결국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은 언젠가 꼬리가 잡히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제가 연기를 시작할 차례였어요. 수연이가 7년 동안 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 아이를 속일 차례였거든요. 6장 조용하고 치밀한 역공 작전.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가 7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수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수연이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민수가 출근한 후 수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잊어버리세요. 무슨 일?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제가 현우랑 만나는 거 봤잖아요. 아, 어머님이 민수한테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민수는 저를 믿을 거고요. 정말 자신만만하네요. 그러니까 괜한 힘 빼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얼마 안 남았어요. 현우가 이혼 절차 거의 끝내가고 있거든요. 그럼 너도? 당연히 해야죠.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자유라고 표현하네요. 민수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다음 주쯤? 현우 이혼이 확정되면요. 다음 주라고? 그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수연이가 나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연이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들고 다니니까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수연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잠금이 되어 있었지만 우연히 수연이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우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 나도. 민수 회식이라서 늦을 거야. 그럼 우리 시간이네. 응, 호텔에서 만날까? 좋아. 항상 그 집에 가면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쓰여.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맞아. 우리 집 진짜 답답해. 빨리 이혼하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내 이혼 거의 끝나가. 현우야, 나도 다음 주에 민수한테 말할 거야. 진짜? 드디어?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특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시어머니가 뭘 했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짜증나. 매일 보는 것도 싫고. 이해해. 우리 결혼하면 시어머니는 양로원 보내자. 양로원이라고? 저를? 당연하지. 우리끼리만 살고 싶어. 사랑해. 나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급히 이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수연이가 현우한테 보낸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심지어 민수가 없을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오늘도 민수 일찍 나가서 심심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올린 사진들. 정말 뻔뻔한 아이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연이가 현우한테 우리 집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는 정말 순진해. 절대 의심 안 해. 시어머니는 좀 눈치챈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말 있어. 그리고 민수는 마마보이라서 이혼하자고 하면 충격받을 거야.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거야. 나 없으면 못 살거든. 정말 우리 민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는 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응? TV 보고 있었어. 그렇구나요. 수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수연이가 나간 사이에 그 아이 방을 살펴보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우라는 남자의 이혼 서류 초안이 있었고 수연이가 작성해둔 이혼 계획서 같은 것도 있었어요. 민수와의 이혼 후 계획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내용을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뒀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 심지어 저에 대한 계획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양로원 입소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아이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연이가 민수 몰래 빼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 놓은 장부도 있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조금씩 빼돌려서 현우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아둔 돈이 몇 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계획적인 범죄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것들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둔 다음 수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응, 어디 갔다 왔니? 마트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에요. 마트에 간 게 아니라 현우를 만나고 온 거거든요.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뭐 샀는데? 아, 별로 살 게 없어서 그냥 왔어요. 또 거짓말이네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을 때도 수연이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괜찮았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 어머님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죠, 어머님?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정말 가짜로 보였어요. 응, 괜찮았어. 다행이네. 엄마, 요즘 우울해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다고.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모르니까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저를 병원에 보내려는 건가요? 수연아, 왜 갑자기 건강검진 얘기를 해? 어머님 걱정돼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수연이가 현우와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었고 그들이 자주 가는 호텔 이름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연이가 언제 민수에게 이혼을 요구할 건지도 알아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민수의 생일 바로 하루 전에 말이에요. 정말 잔인한 아이네요. 남편의 생일 하루 전에 이혼하자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행동하기로 했어요. 목요일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수연이는 현우를 만나러 나간 상태였고 민수는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 저는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민수가 일찍 들어온다고 해. 6시쯤 온다니까 그 전에 들어와. 수연이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알겠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하지만 수연이는 오지 않았어요. 6시가 되어도 6시 30분이 되어도 그리고 민수가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수연이는 어디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요? 6시 전에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여보, 왜 벌써 들어왔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어디 갔다 와?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왔어요. 또 거짓말이에요. 현우와 호텔에 있었으면서. 그런데 민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향수 냄새 나는데? 아, 친구가 새로 산 향수 뿌려봤어요. 남자 향수 같은데? 그 순간 수연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유니섹스 향수예요. 그래. 민수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때가 왔다는 걸요. 민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이 바로 수연이가 이혼을 요구할 예정인 날이었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모든 걸 끝내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 민수의 생일 하루 전인 금요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7장 대폭로의 순간, 마이너스 진실의 심판대. 그날은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날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7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다면 이제 제가 완벽한 진실을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이 제 생일이잖아요.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응, 있지.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자. 좋아요. 수연아, 너는 어때? 수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오늘 이혼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수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민수가 들어오면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알잖아요.
이혼 얘기요. 정말 오늘 할 거야?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수 생일 하루 전인데.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죠. 혼자 생일 보내는 맛이 어떤지 알아보라고요. 정말 잔인한 아이네요. 그런데 어머님도 준비하세요. 뭘? 이혼하면 어머님도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왜 내가? 이 집은 저와 민수 공동 명의거든요. 제가 나가면서 제 지분을 포기할 리 없죠. 그럼 팔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민수도 새 집을 구해야 하는데 혼자서 어머님까지 모실 여력이 있을까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뒀네요. 결국 양로원 가셔야 할 거예요. 또 양로원 얘기예요. 수연아, 뭐요? 너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요? 뭘 후회해요? 7년 동안 같이 산 정이라는 게 또 정 얘기하시네요. 몇 번 말씀드려야 알아요? 전 처음부터 정 같은 거 없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고요. 수연아,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 뭐요? 너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거든. 수연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현우라는 남자 말이야. 그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뭘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지. 너희가 2년 동안 바람 피웠다는 것도, 호텔에서 만난다는 것도, 그리고 이혼해서 재혼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도. 어떻게? 내가 현우한테 보낸 메시지도 다 봤고, 너희가 세운 계획서도 다 봤어. 수연이가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 핸드폰을, 응, 봤어. 그리고 내 방에 숨겨둔 서류들도 다 봤고, 그건, 뭐, 변명하고 싶어? 수연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그걸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들 말이야. 수연이가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 뭐?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바람 피운 아내를 남편이 모르고 있어도 된다는 거야? 저, 저 잘못했어요. 갑자기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거짓말하지 마. 넌 오늘 민수한테 이혼하자고 하려던 거잖아. 그, 그건, 뭐, 또 변명할 거야? 수연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까지 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봐줄 수가 없어. 어머님, 넌 7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나뿐만 아니라 민수까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넌 거짓말쟁이야.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수 목소리인데? 엄마, 저 일찍 들어왔어요. 민수가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수연이가 급하게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늦었어.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수연아, 뭐 하고 있어요? 민수야, 앉아라.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수연이가 저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민수야, 수연이가 바람 피우고 있어. 뭐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수연이가 2년 동안 현우라는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엄마, 그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야.
민수가 수연이를 돌아봤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수연이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대답해봐. 이게 정말이냐고. 여보, 정말이냐고.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게 답이야?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언제부터? 뭐가요? 언제부터 바람 피웠냐고. 2년 전부터.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2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여보, 그럼 그동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들은 뭐야? 다 거짓말이야? 수연이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대답하라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게 답이 아니야. 사랑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저는 더 충격적인 걸 말해줬어요. 민수야, 그것만이 아니야. 또 뭐가 있어요? 수연이가 오늘 너한테 이혼하자고 하려던 거야. 뭐? 그 남자랑 재혼하려고. 민수가 수연이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그것도 정말이야?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네. 정말로 나랑 이혼하고 그 남자랑 재혼하려고 했어? 네. 민수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7년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보, 나한테 뭐였어? 나는 너한테 뭐였냐고. ATM이었어요. 수연이가 갑자기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안정적인 ATM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민수가 정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사랑은?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요.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안정적이니까요. 바람 피울 걱정도 없고 의심도 안 하고 돈도 꾸준히 벌어오고. 민수가 벽에 주먹을 쳤어요. 이런 개 같은. 여보, 입 닥쳐.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 그때 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민수야, 그리고 수연이가 우리 돈을 빼돌렸어. 뭐? 7년 동안 조금씩 빼돌려서 몇 천만 원을 모아뒀더라고. 그것도 정말이야? 수연이가 대답하지 않자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돈으로 현우랑 새 출발하려고 했어. 그리고 나는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고. 양로원? 응. 수연이가 계획서에 써뒀더라고. 시어머니는 양로원 입소 추진이라고. 민수가 수연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너 정말 인간이야? 여보, 우리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건 뭐, 또 변명할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새 출발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민수가 수연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닥쳐. 정말 닥쳐. 여보, 너 같은 년과 7년을 살았다니.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여보,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 2년 동안 바람 피우고 이혼해서 재혼하려 하고 우리 돈 빼돌리고 우리 엄마 양로원 보내려 했던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수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나가라고. 당장?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무슨 기회야? 7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내가 뭘 했어? 민수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뭘? 제가 그런 년과 결혼해서 엄마한테 그런 고생을 시켜드려서. 아니야, 민수야. 너는 잘못이 없어. 7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아.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를 더 소중히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아. 1시간 후 수연이가 짐을 싸서 나왔어요. 여보, 말하지 마. 그냥 가.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가라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수연이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뭐,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7년 동안 연기했잖아.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수연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렇게 7년간의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8장 완전한 승리와 새로운 평화. 그렇게 7년간의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가족의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요. 수연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은 집안이 조용했어요. 민수도 충격이 컸는지 말을 별로 하지 않았고,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밥 먹어요. 응, 고생했다. 민수가 직접 라면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7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아들이 끓인 라면이었죠. 맛있니? 응, 맛있어. 사실 좀 짰지만 아들이 해준 거니까 맛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엄마한테 그런 고생을 시켜드려서. 아니야, 민수야. 너는 잘못이 없어. 속은 것도 너고 상처받은 것도 너야. 하지만 엄마도 나는 괜찮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해. 정말 그랬어요. 7년 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죠? 뭘? 저 혼자서 엄마를 잘 모실 수 있을까요? 뭔 소리야. 우리 잘 지내왔잖아. 하지만 집안일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정말요? 그래. 우리 모자가 뭐가 어려워? 민수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네요. 우리 모자가 뭐가 어려워요. 그 다음 주부터 민수와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됐다. 너는 회사 갈 준비나 해. 예전에 수연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했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녁에는 민수가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고생했어. 오늘 뭐 하셨어요? 별거 안 했어. TV 보고 책 읽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정말 그랬어요. 수연이가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 저녁 뭐 드실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 그럼 치킨 어때요? 오랜만에? 좋지. 치킨을 시켜서 둘이 먹는데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맛있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자주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어요. 민수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소개? 네.
회사 선배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벌써? 아직 만나기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36살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아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마음이야. 좋은 사람이면 만나봐. 정말요? 그래.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왜 내가 싫어해? 또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게 될까봐. 아니야. 이번에는 제대로 볼 테니까 걱정 마.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만나보세요. 내가? 네. 엄마 눈에 들어야 진짜로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엄마 허락 없이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기특한 아들이에요. 2주 후 민수가 그 여자분을 데려왔어요. 이름은 지영이고 정말 단정하고 착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와요. 지영 씨는 꽃도 사오고 떡도 사왔더라고요. 번거롭게 뭘 이렇게.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예의가 바른 분이에요. 앉아서 차라도 마시죠. 감사합니다. 지영 씨와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 같더라고요.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요. 아이고, 뭘. 그리고 어머님이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도 들었어요. 민수가 얘기했나 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진심이 아니면 더더욱. 지영 씨도 힘든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해주셔야. 왜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도 엄마를 일찍 잃어서 어머님이 계시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씨 좋은 분이 다 있네요. 지영 씨, 혹시 아이는 갖고 싶어요? 네, 물론이죠. 민수 씨도 아이를 좋아하시고, 그럼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지영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수연이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좋아해요. 나중에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요.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신경 써야죠. 정말 마음씨가 곱네요. 그날 저녁 지영 씨가 간 후에 민수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떠세요? 정말 좋은 분 같아. 정말요? 응. 마음씨도 곱고 진실해 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계속 만나봐. 네, 그럴게요. 6개월 후 민수와 지영 씨가 결혼했어요.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해, 며느리. 지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어머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뭐야, 이건? 한방차예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수연이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1년 후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손자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기쁘다. 정말 기뻤어요. 진짜 손자를 볼 수 있게 되다니. 어머님, 출산할 때까지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임신 기간 내내 지영이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아침에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을 해주고, 저녁에는 영양가 있는 반찬을 챙겨줬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어머님, 손자예요. 아이고, 예쁘다.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네, 눈이 똑같아요. 손자를 안아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님,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셔야죠. 그럼, 건우는 어때?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좋아요. 건우,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지금 건우는 벌써 5살이 되었어요. 할머니, 응, 우리 건우.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할머니 그렸어. 정말 기특한 손자예요. 지영이도 정말 좋은 며느리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괜찮아. 안 돼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 알겠어. 항상 제 건강을 챙겨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줘요. 민수도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엄마, 오늘 건우 놀이공원 데려갈까요? 좋지. 가족끼리 놀러 가렴. 엄마도 같이 가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서 즐겁게 놀다 와.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집에서 쉴게. 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요.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곤 해요. 수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7년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궁금해져요. 수연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현우라는 남자와 재혼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뭔지, 진짜 며느리가 어떤 건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거짓말과 연기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요.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결국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